도시 재난재해 안전성능 해외 선진 사례를 주제로 해외에 오래 계신 김진우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박사님을 주제 발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내신센터에 재직해 있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될 기회를 주신 정환목 교수님과 김철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 드릴 주제는 자연재난 안전 성능과 관련돼서 해외 선진 사례 일본 쪽에 대해서 정부 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목차는 일본의 주요 재난 대표 사례를 시작으로 일본 정부의 조직 개요, 그리고 대응 방안, 그리고 방제 시스템 소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에서 자연재난 하면은 지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이 그림이 지진 발생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위치해 있는 곳을 보면은 필리핀해 플레이트 그리고 유라시아 플레이트 같이 여러 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판들이 모여 있는 상황으로부터 지진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규모 5 이상 진원지 지표면에서 100km 이하에서 발생된 지진 현상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이제 규모 6 이상의 지진 중에서 전 세계 지진 중에서 약 20%를 상회하는 지진이 일본 근처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2011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 현황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2011년 하면은 3.11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 그림은 세계적으로 발생한 이제 지진 그래프가 되고, 이쪽에 이제 노란색 그래프가 이제 플로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 하단 보시면은 발생 연월이 되어 있는데 규모 6 이상 지진이 발생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진 관측 기록 숫자가 나타나고요. 3월 11일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지진 발생이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약 만여 건이 좀 부족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서는 동일본 대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계기가 돼서 이렇게 많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발생한 재해명입니다. 일본 손해보험협회 통계 자료인데요. 이게 지불된 보험금 상위 10개를 나열한 표입니다. 첫 번째가 약 1조 2천억 엔이 지불된 3.11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쿠마모토 지진 포함해서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본이 지진 다발 국가지만은 태풍도 못지않게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일본 대진재 피해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2011년 3월 11일 날 발생했고요. 그 규모는 9.0, 어마어마한 에너지 방출량에 따라서 이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특이사항으로는 여진이 약 한 1년에서 2년 동안 300회 정도 발생한 그런 지진입니다. 피해 상황으로는 약 15,00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건물 피해로는 완파, 반파, 소실 포함해서
약 수십만 호가 피해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재단 피해는 약 16조 9천억 엔으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약 한 180조, 당시 환율로 따지면 180조에 육박하는 재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2018년도에 발생한 태풍 피해에 대한 개요입니다. 2018년 8월부터 해서 8일 동안 태풍이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이 피해 지역은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 지역을 포함해서 극동 러시아까지 피해를 끼친 태풍입니다. 이에 대한 이제 태풍 피해로서 이제 사망자가 14명 그리고 부상자가 1,000여 명에 가까운 인적 피해를 남겼고요. 이제 건물 피해가 완파 그리고 반파 일부 파괴를 포함해서 약 한 10만 동 정도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재단 피해는 정확한 그 금액은 집계되지 않았는데 아까 그 보험 지불된 보험금을 말미암아서 생각해 보면은 약 한 100조 원 이상의 재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대응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본 정부의 조직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성 22성청이라는 일본 정부 조직이 운영되어 있었는데요. 2001년을 계기로 일성 12성청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성 11청으로 성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경제산업성부터 농림수산성까지 나열하고 있는데요. 국내 해당하는 부처 그리고 주요 업무를 기재해놨으니 이렇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정부의 재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진제에서 드러난 재난 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 사항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재난관리 정책 변화 이 보고서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복합재해에 대한 대비 부족, 그리고 취약한 원전 사고의 위기 관리 체계, 그리고 늦장 대응, 마지막으로 재응급 대책 실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 정책 변화를 한 게 이 5가지 항목인데요. 첫 번째가 재해 대책의 기본 검토 추진 및 제도 충실화, 두 번째가 재난 예측의 적절성 재검토, 그리고 광역 대규모 재해 알겠습니다. 재해 즉각적인 대응 능력 강화, 이재민 지원 강화, 지진 해일 피해 경감 대책이라는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큰 틀의 정책 변화를 바탕으로 각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주요 정책 변화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할 테오니 좀 그 배포 자료를 통해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방제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를 크게 2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일본 내각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제 정보 시스템. 이 목적이 재난 피해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초동 대체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신설된 그런 사이트입니다. 보시면은 재난별로 지진 그리고 지진 해일 그리고 기상 정보 등과 같이 재난별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적, 물적 피해 상황과 더불어서 라이프라인 정보 그리고 피해 구조, 생활 지원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가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사스터 인포메이션 매핑 시스템이라는 DI-MAPS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그 시스템과 대동소이하고요. 그리고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진에 대한 진원, 진도, 그리고 인프라 교통 피해, 그리고 토사, 재해, 하천 범람, 그리고 시설 피해를 포함해서 재난 정보를 중첩하여서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한 그림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생략하고 싶은데요. 똑같이 이 지도상에서 각종 재난에 대한 정보를 표기를 함으로써 공표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재난공학은 경험공학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제언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